노다지 썰전. 오늘 우리가 논할 기업 바로 KTNG입니다. 2025년 3분기에요. 무려 5년 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하면서 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었죠. 이 엄청난 실적, 과연 KTNG의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불꽃 뒤에 가려진 잠재적 위험의 시작일까요? 저는 강력한 해외 성장과 주주 친화 정책을 발판 삼아서 KTNG가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의견에 조금 신중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록적인 실적 이면에는 국내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미래 먹거리의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생각보다 짙게 드리워져 있거든요. 지금의 환호가 자칫하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록적인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죠. 2025년 3분기 매출이 1조 8,269억 원, 영업이익은 4,653억 원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의 기초 체력이 뭐랄까 근본적으로 강해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네, 실적 자체는 물론 대단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죠. 국내 담배 시장, 그러니까 관련 총수요는 매년 3에서 4%씩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인 하락세예요. 이번 3분기 판매량이 반짝 늘어난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사두는 선수요 효과일 뿐이지 이 하락 추세가 반전됐다는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효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국내 시장의 어려움은 KTNG도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해답을 해외에서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실적의 핵심 동력은 단연 해외 관련 사업입니다. 판매 가격, 즉 P와 판매 수량 Q가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분기 해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아, 5천억 원이요? 네. 이건 특정 한두 나라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다수 권역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의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생긴 거죠. 해외 성장이 눈부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꽁고 있어요. 사업 다각화의 한 축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어떻습니까? 경기 위축으로 국내 수요가 계속 줄면서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익성 위주로 체질을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성장의 한 축이 멈춰선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실적의 큰 보탬이 된 부동산 사업, 이건 회사 스스로도 비핵심 사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개발 사업 대부분이 2026년이면 끝나요. 그 이후엔 이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일회성 이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KTNG의 큰 그림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미 시작됐죠. 미국 1위 담배 회사인 알트리아와 손잡고 북유럽의 니코틴 파우치 업체 ASF를 공동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회사 하나를 산 게 아니라 담배의 미래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장의 가장 유력한 소로수와 함께 입장권을 끄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바로 그 미래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릴 같은 차세대 관련형 전자담배, 즉 NGP 신규 플랫폼 출시가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로 1년 이상이나 미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장은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영원에 가까워요. 경쟁사들이 3세대, 4세대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KTNG는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국내 시장의 구조적 한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외 성장의 폭발력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알트리아와의 파트너십은 유럽, 중동, 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과 같아요. 여기서 주목할 건 해외 완결형 구조라는 목표예요. 이게 그냥 해외에 공장 하나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입담배를 조달하고 제품을 만들고 유통망을 통해 직접 파는 모든 과정을 그 나라 안에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비용 절감을 넘어서 환율 리스크나 무역 장벽에서 자유로운 진짜 현지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2027년까지 무려 2조 4천억 원을 해외 설비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외 완결형 구조라는 장기적인 그림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장이 과연 그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줄까요? 당장 그 ASF 인수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분 51%를 확보해서 우리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알트리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공동지배력 구조입니다. 이건 마치 두 사람이 돈을 모아 차를 샀는데 운전대를 잡으려면 항상 옆 사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아요. 내 차인 것 같지만 마음대로 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앞으로 사업 속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세계 1위 기업의 유통망과 노하우를 활용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죠.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인 겁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셈이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수가 당장 KTNG의 실적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 지배력 구조 때문에 ASF의 그 엄청난 매출이 KTNG의 본 실적에는 잡히지도 않아요. 지분법 이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SF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 우리 지분만큼만 장부에 찍히는 겁니다.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거대한 성장 엔진을 단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좀 착각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회계 처리 방식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연결 자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성장하는 니코틴 파우치 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해외 사업의 이익 기여도를 높여주는 또 다른 우군이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5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잘 벌수록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해외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 목표도 결국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려줘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신공장 증설도 그 본질은 해외 생산 효율화이지 이게 곧바로 폭발적인 매출 증거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내 부진을 상쇄할 강력하고 확실한 카드라고 하기엔 아직 의문 보호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주주환원 정책인데 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 주주 환원 정책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가장 확실한 증거죠. 예상 당기순이익의 10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은 앞으로 돈을 잘 벌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선언이거든요. 올해 주당 배당금을 전년보다 600원 올린 최소 6,000원으로 제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심지어 회사가 직접 내부적으로 산출한 목표 주가가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어요. 이건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니 이 강력한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격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시장의 불신에 대한 방어적인 조치처럼 보입니다. 내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시장이 회사가 부지 못하는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우리 가치는 이렇게 높은데 시장이 몰라주네라는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은 때로 단기적인 이슈에 과민 반응하곤 하죠. 경영진은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를 계속하겠다는 점 역시 회사의 독립적인 재무 정책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정책 기조와 비교를 해봐야 해요. 예전엔 자사주 매입 우선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균형적 고려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향후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의 강도가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주주환원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는지도 봐야죠. 약 1조 원 규모의 비핵심 자산 매각 계획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자산을 팔아서 배당금을 주는 모습이 과연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가진 기업의 최우선 과제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기조 변경은 시장 상황에 따라 더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유연하게 선택하겠다는 의미이지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닙니다. 자산 매각 역시 비핵심 자산을 정리해서 확보한 재원으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로 봐야죠. 성장과 주주 환원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주주 환원은 결국 탄탄한 현금 흐름과 미래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자신감의 원천이 될 미래 동력, 즉 니코틴 파우치와 차세대 전자담배, NGP가 과연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니코틴 파우치는 전 세계 담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어요. 연평균 30에서 4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ASF를 인수한 것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최고의 한 수였습니다. 릴솔리드를 대체할 신규 NGP 플랫폼 출시가 2026년으로 늦어진 건 물론 아쉽지만 그만큼 더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급망 이슈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꿈은 큰데 그 꿈을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ASF 인수는 했지만 구체적인 생산 계획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룹 차원의 추가 설비 투자 계획도 없고 알트리아의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직은 그저 가능성일 뿐이에요. NGP 신규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이미 1년 이상 지연됐다고 말씀드렸죠? 공급망 이슈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그 때문에 개발과 테스트 일정이 줄줄이 밀린 겁니다. 2026년에 나올 제품이 과연 그 시간에 공백을 메우고 시장을 뒤흔들 만큼 혁신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섣불리 미완성 제품을 내놓는 것보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지연된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ASF 역시 알트리아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차근차근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거고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 큰 그림이 완성되기도 전에 회사의 핵심 기반인 국내 시장이 흔들리고 신사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만으로 현재 드러난 리스크를 모두 덮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KTNG는 강력한 해외 관련 사업과 니코틴 파우치라는 신성장 동력을 양 날개로 삼아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전례 없는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이 더해져서 기업 가치는 재평가받을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록적인 실적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내수시장, 성과가 불투명한 다각화 사업, 그리고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는 미래 기술이라는 그림자가 선명합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그 이면에 잠재된 리스크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KTNG는 전통 사업의 견고함 위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성공적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네요. 해외에서의 눈부신 성공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지, 아니면 내부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